네, 다음은 사장 정서적 노동의 이해,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서비스 직원분들이 느끼는 굉장히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감정 노동하고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일단은 무엇이냐라고 좀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 노동, 약간의 그 반대말이라기보다는 개념이 약간 다른 카테고리가 다른 노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일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자주 보여주거나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보여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내 감정과 다른 것들을 보여줄 때 조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정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 심한 곳이다, 아니면 그 감정 노동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들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다양하게, 그리고 내 마음과 얼마만큼 다른 거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성 요인들에 따라서 노동의 어떤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노동도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있겠죠. 너무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감정 노동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의 어떤 수준 자체를 조금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 내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변 동료들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그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직무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직원의 배치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 직무의 자율성, 이런 것들 보장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그 업무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 또 하나는 개인적 특성도 이런 그 감정 노동과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그걸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개인적 특성이 있는 사람인 반면에 또 반대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직원들도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역시 감정 노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정 노동과 함께 같이 이제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또 키워드가 직무 스트레스죠. 근데 직무 스트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없는 것도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서비스 상황에서의 서비스 이제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는 역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라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이 성과의 수준이 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무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인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 내에서의 원인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직무 자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고요. 앞서 감정 노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조직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어서 이거 좀 구분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제 개념입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노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힘이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의 중요성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매슬로 욕구 단계, 근데 이 매슬로 욕구 단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헐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알더퍼의 ERG 이론도 있고, 목표 설정 이론, 강화 이론, 공정성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명확하게만 개념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메슬로우 욕구 단계는 모듈 A에서도 충분히 이제 학습을 했던 거라서 각각의 욕구가 뭐가 있는지, 각각의 욕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이론 뭐고 위생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기서 동기가 만족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고요.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만족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아니라 불만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있는다고 해서 만족한다기보다는 얘가 없으면 불만족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론 이 동기위생 이론에서는 여러 요인들을 좀 구분해놨다 보시면 되고, 요 X 이론, Y 이론, 선악설, 선성설 이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ERG 이론 역시 앞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는 5단계로 욕구를 구분했다고 치면 이 알더퍼의 ERG 이론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3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사실 이 욕구 이론하고 메슬로우 욕구 이론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이런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져 있는데, 메슬로우 욕구 5단계는 꼭 1단계가 끝나야지 2단계 욕구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알더퍼의 ERG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 이거는 목표가 있어야,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화 이론.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나오는 동기부여, 공정성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이제 교재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 이론, 또 하나는 직원 인정 프로그램이 나와져 있거든요. 직원 인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동기부여 실행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는 목표 설정 이론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정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이제 잘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이게 뭐 금전적인 보상도 좋고, 근데 정서적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족감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무 만족은 또 직무 조직 성과에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서 이런 직원 인정 프로그램 역시 동기부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째 인파워먼트, 이거는 권한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인파워먼트를 하게 되면은 좀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인파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조직원들한테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의사결정하는 결정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책임감 있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변화된 그 환경을 서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관리자의 통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파워먼트의 실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멘토링입니다. 우리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보셨듯이 이 멘토가 멘티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래서 멘티 개념을 정리하면 멘토는 일단 뭐 스승, 교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멘티는 그럼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멘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관리 기법 혹은 감정적인 어떤 책임, 관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기법을 멘토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멘토링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은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심리, 사회적 안정을 위한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은 말 그대로 멘티의 역량을 바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지도하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직에서 조금 그 사회적인 관계를 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노출하고 소개하는 거, 뭐 후원하기, 이런 것들이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이고, 두 번째 심리, 사회 안정을 위한 멘토링은 이 제목 그대로 조금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니면은 갈등이 생겨도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 튼튼함, 그 감성의 방어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은 약간 조금 업무 좀 위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주로 간다고 보면, 이 심리사회 안정을 위한 거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좀 개별적인 시간을 통해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멘토링을 일단은 멘토링을 하는 멘토에게도, 받는 멘티에게도, 그리고 사실 멘토링을 하려면은 시간과 여러 가지 조직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럼 조직 차원에 에서의 그런 효과도 있어야지만 잘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 5장 멘토링 실행, 서비스 멘토링 실행에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토 차원에서의, 멘티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이 효과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멘토 차원에서는 이 부분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지식, 기술, 이거는 멘티가 얻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멘토 역시도 이제 멘티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더 경력이 쌓을 수도 있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지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좀 더 점점점 향상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의 이 효과를 좀 보시면, 일단 멘토가 멘티를 잘 관리하면 멘티가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력 개발 잘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직 문화 강화뿐만이 아니라 인재가 육성이 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러이러한 이직 감소, 생산성 향상 등등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멘토링의 효과를 멘토 입장, 멘티, 조직의 차원으로 구별해서 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